자, 41번 다음 보기 중 용기 제조자의 수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옳게 나열된 것은, 자, 용기 제조자의 수리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용기입니다. 그건 이제 용기 자체는 우리가 뭐 아시트렌 용기도 있을 수 있고요, 초저온 용기도 있을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용기와 관련된 부속품 내지는 아시트렌 같은 경우는 다공질물, 초저온 용기 같은 경우는 단열재, 이런 용기 내부의 어떤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 4개가 있습니다만은 용기, 몸체의 용접, 그 다음에 부속품의 부품 교체, 초저온 용기 단열재 교체, 아시트렌 용기의 다공질물 교체, 이 4개가 전부 다 수리 범위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는 이걸 반대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가스 특정 설비 제조의 수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에서 용기를 찾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제조자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용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가연성 가스와 공기 혼합물의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자, 이건 뭐냐면 연소를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 점화를 할 수 있는 점화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전기, 당연히 뭐 전기 에너지죠. 그죠? 단열, 압축, 압축열에 의해서, 압축에 의해서, 그죠? 점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마찰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융해열, 이건 열이라고 하지만 이 열 자체는 뭐냐? 액체, 고체가 우리가 고체가 열을 받아 가지고 뭡니까? 액체로 변화할 때, 액체로 변화할 때 필요로 하는 열, 상이 변화할 때, 상 변화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잠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은 3번의 융해열이 되겠습니다. 43번 과학가스 특정 제조 시설에서 안전구역 안에 과학가스 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과학가스 설비의 외면까지 몇 메다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자, 설비 간의 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설에 지금 달려 있습니다만은, 자, 안전구역 내 과학가스 설비는 다른 안전구역 내 과학가스 설비, 과학가스 설비와 과학가스 설비까지 그 외면까지는 3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안전구역 내의 과학가스 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내에 있는 과학가스 설비 외면까지 30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설비 외면과 그 제조소의 경계까지 20m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저장 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20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기까지는 30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30m, 20m 요 기준 요거 일단 조금 봐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4번 공기액화 분리에 의한 산소와 질소 제조시설에 아시트렌 가스가 소량 혼입되었다. 이때 발생 가능한 현상으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자, 1번에 산소에 아시트렌이 혼입되어 순도가 감소한다. 아시트렌이 동결되어 파이프를 막고 밸브를 고장낸다. 질소와 산소 분리 시 비점 차이 변화로 분리를 방해한다. 자, 응고되어 이동하다가 구리 등이 접촉하면 산소 중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시트렌 가스가 혼입이 되면 구리와 반응을 한다. 그래서 뭡니까? 아세틸라이드 생성을 한다. 그래서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트렌의 경우는 우리가 62% 이상의 동이나 동합금은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시트렌은 동이나 동합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시틸라이드를 생성함으로써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이동식 부탄 연소기와 관련된 사고가 액화석유가스 사업소에 약 10%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자, 여기서는 이제 설명 읽어보시면, 정확히 장착한다. 그 다음에 과도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잠가스 사용을 위해 용기를 가열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사용한 접합 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버린다. 우리가, 뭡니까? 이동용 그 버너. 그죠? 거기에 사용하는 우리가 부탄 용기입니다. 그죠? 용기는 우리가 버릴 때 어떻게 버리죠? 구멍을 뚫어서 장가스를 제거한다. 왜냐하면 그냥 버려서 만약에 가열이 됐을 때 폭발의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남아있는 장가스에 의해서. 그래서 사용한 접합 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버린다. 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이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46번. 다음 중 고압가스 충전 용기 운반 시 운반 책임자 동승이 필요한 경우는 단 독성가스는 허용농도 100만 분의 200을 초과한 경우이다. 자, 운반 책임자 동승 기준입니다. 그죠? 지금 여기는 좀 섞였는데 일단은 독성, 가연성, 조연성의 순서로 기억을 해두시면 여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일단 액화가스 중량으로 따지자면 1000kg, 3000kg, 6000kg 136이고요. 압축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최적으로 따지니까 최적으로 300 세제곱미터입니다. 요거 지금 잘못됐네요. 그죠? 네. 자, 요거 마찬가지인데 100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300, 60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00kg 100, 3300, 6000에 600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1번이 되겠죠? 독성의 경우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적용이 돼서 있어야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독성가스 충전 용기를 운반하는 차량의 경계 표지 크기는 가로치수는 차체 폭의 몇 프로 이상으로 하는가? 자, 경계 표지입니다. 그죠? 경계 표지 이렇게 있으면은 가로, 세로 이 크기를 나타내는데, 자, 가로의 치수는 차체 폭의 30%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로 치수는 가로 치수의 20%입니다. 자, 요거의 20%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가로 치수는 차체 폭의 30%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48번. 가연성 가스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우리 가연성 가스의 법적 정의 이렇게 보시면 폭발 하한은 자, 몇 프로 이하냐? 자, 10% 이하죠. 10% 이하. 그 다음에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9번. 용기에 의한 액화 석유가스 사용 시설에서 용기 보관실을 설치하여야 할 기준은, 자, 이것은 이제 해설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저장 능력 100kg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서 용기 보관실을 설치하되 단층 구조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100kg.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 가스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압 시험 압력을 25MPa인 일반 가스 용기에 가스를 충전할 때는 최고 충전 압력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자, 요거는 일반 우리가 가스입니다. 그죠? 일반 가스. 이렇게 보시면 내압 시험 압력은 최고 충전 압력 곱하기 3분의 5다. 그죠? TP는 최고 충전 압력 FP죠. FP에 곱하기 3분의 5. 자, 즉 내압 시험 압력이 25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최고 충전 압력을 X로 지금 그걸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곱하기 3분의 5를 하면 X는 15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것은 뭐냐? 일반 가스 용기가 되고요. 한 번씩 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아세틸렌 가스. 아세틸렌의 경우는 계산식이 조금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TP 내압 시험 압력은 FP 최고 충전 압력에 곱하기 3. 그죠? 그래서 내압 시험 압력의 3배로 한다. 요거는 이제 아세틸렌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스
계산식과 아세틸렌 가스의 계산식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51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자, 이거는 뭐냐면 LPG 안전관리 사업법 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품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압력 조정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LPG 자동차 용기 충전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LPG 충전 사업법, 거기에 보면 이제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용 보일러 제조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3번에 보시는 것처럼 가스 난방기용 용기 제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관계가 없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2번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제조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 내용 이제 틀린 거는 해설해 보시는 것처럼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동판의 두께와 최소 두께의 차이는 평균 두께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이하로 되어 있는 1번의 설명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3번 고압가스 사업소에 설치하는 경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것도 읽어보시면 틀린 설명은 2번인데요. 사업소 내 시설 중 일부만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소 전체에 경계 표시를 한다. 사업소 전체에 할 필요는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를 한다. 그죠? 그래서 눈에 잘 띄는 곳,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의 설명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54번 냉장고 수리를 위하여 아세틸렌 용접 작업 중 산소가 떨어지자 산소에 연결된 호스를 뽑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LPG 용기에 연결하여 용접 토치에 불을 붙이자 LPG 용기가 폭발하였다. 그 원인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호수를 산소에 꼽혀 있던 호스를 뭡니까? LPG 용기에 꼽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보기를 보시는 것처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일단 2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호수 속에 산소 또는 아세틸렌이 역류되어 우리가 역화에 의한 폭발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예혼합의 형태로 약간 섞여버린 거죠. 산소, 일부 남아있던 산소가 LPG하고 혼합이 돼버리면서 산소가 부족한 그런 현상, 불을 붙임으로써 산소가 부족한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 55번 다음 그림은 LPG 저장 탱크의 최저 부위이다. 이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저장 탱크 하단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 탱크의 하부에 이렇게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빼버리는 역할, 그래서 드레인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PG 내의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불순물 제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 자동차 용기 충전 시설에서 충전용 호스의 끝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자, 충전용 호스 끝에 설치하는 것은 정전기 제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충전을 하다가 충전용 호스를 자동차 차량의 충전구에 연결을 하다가 정전기에 의해서 폭발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전기 제거 장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 액화석유가스 저장 탱크에 가스를 충전할 때 액체 부피가 내용적의 9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 요건 이제 10% 같은 경우 우리가 안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 공간. 그건 뭐냐면 이제 액체를 주입했을 때 내부에서 뭡니까? 증발함으로써 최적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액체에서 우리가 기체로 바뀌게 되면 최적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액체의 팽창이 되겠죠. 팽창.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것은 우리 팽창, 최적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걸로 인해서 탱크가 파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죠?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라이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이터를 처음에 새 거를 구입을 해도 요만큼 정도 이렇게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빈 공간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빈 공간은 우리가 안전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약 10% 정도 안전 공간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액체가 팽창을 함으로써 최적이 증가하고, 최적이 증가함으로써 이 탱크가 깨지는 것,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시설의 점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 우리 충전용 주간의 압력계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매 분기가 아니고요. 그죠? 요거는 매월, 한 달에 1회 이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안전밸브는 매월 1회 이상 설정되는 압력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밸브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된 것은 1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2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밸브는 압축기 최종단은 1년에 1회 이상, 그 외에는 2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집단 공급시설 중 충전 설비의 경우는 매월 1회 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매월이 아니고 매일 작동 상황을 점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맞는 것은 3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용기의 각인 기호에 대해 잘못 나타낸 것은, 자, V는 볼륨, 우리가 내용적 또는 뭐 체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W, 웨이트입니다. 질량, 용기의 질량이다 이렇게 무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TP, 자, 요건 그대로, 물론 이제 실제로 영어 표기는 조금 깁니다. 더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T는 테스트 프레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압력인데, 기밀 같은 경우는 AP가 됩니다. AP. 그 다음에 이제 TP 같은 경우는 내압 시험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FP, 풀, 그죠? 풀 프레셔 이렇게 해서 최고 충전 압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TP라면은 기밀 시험 압력, 그죠? V나 W는 뭐 수월하게 아시는 거고요. AP, 기밀 시험 압력은 A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나타낸 것은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0번 다음 가스 안전성 평가 기법 중 정성적 안전성 평가 기법은, 자, 이것도 잘 보시면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정성적, 정량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라 보시면 되고요. 정량, 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량적 평가 기법은 양을 보는 거니까 뭐냐? 수를 보는 겁니다. 실수, 그죠? 실수의 분석 기법, 원인 결과 분석 기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인이 발생을 하니까 그걸 보고 하는 거고, 결함수, 그 다음에 작업자의 실수, 했던 것들, 그죠? 이런 양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정성적 평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의 체크리스트 기법은 정성적 평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